29번입니다. 부동산의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최요 이용은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로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최요 이용 그러면 최고의 가치 이렇게 기억하고, 그 최고의 가치는 네 가지 조건을 설명했어요. 합리적이다, 합법적이다, 물리적이다, 타당성을 따져서 최고의 가치로 따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다면은 1번은 맞는 지문.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으로 관한 내용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의 과잉 부분은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 구성 요소의 결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균형이라는 것은 내부 문제를 따지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의 내부 문제를 지문으로 나올 때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맞았는데, 그런데 균형에서 어긋나는 것은 경제적 감가가 아니고 기능적 감가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2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맞죠? 우리가 적합이라는 건 주변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고, 3번이 맞는 지문. 4번.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뿐만 아니라 3방식의 기본이 된다 그러면 대체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현재보다 장래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된다. 그러면 맞고요. 2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잔여법의 성립 근거가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수익을 나눈다, 이게 수익 배분이에요. 그런데 토지잔여법이라는 것은 토지 몫이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순수익에서 건물 몫을 빼면은 토지 몫이 남았다, 이 말이 토지잔여법인데, 이 말은 토지 몫과 건물 몫을 나눈다라는 점에서 수익 배분은 토지잔여법에 관련됐어요. 맞습니다. 2번.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다. 맞죠? 변동, 그러니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어떤 날짜로 한다고요?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짜, 이렇게요. 3번.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맞죠? 예,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내부 문제죠. 기억.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 외지적경,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서로 주변과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요 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요 이용과 관련이 있다. 항상 내부 구성 요소 그러면 뭐라고 하자고요? 균형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내부는 균형이죠. 적합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균형이라고 해야 되죠. 적합은 주변의 문제죠. 고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합필,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추가 투자의 적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기여다. 그럼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추가 투자 그러면 기여가 있고요. 하나 더 판단한다면 수익 재정 체감, 이 두 가지, 기여와 수익 재정 체감 그러면은 추가 투자의 적부다 이렇게 풀어가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동일한 효용을 갖는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대체라고 하자 이 말이죠.
대체 그러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효용이 같을 때는 가격이 낮은 쪽으로, 가격이 같을 때는 효용이 높은 쪽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대체로 푸는 거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입니다. A지역에 지역 분석을 했는데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이래요. 그 A지역에 고급주택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세 번째,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왜 가격이 제 가격을 받지 못했습니까? 주변과 어울리지 못했다. 주변 문제가 나온 것은 외지적경이죠. 외부효과, 지역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그래서 주변은 적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갑은 의뢰인에게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1984년에 승인받은 아파트로 화장실이 한 개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주변이 문제입니까? 건물 안에가 문제입니까? 내부가 문제죠. 내부와 관련된 거, 특히 설비, 설계, 디자인, 그 다음에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내부 문제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일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됐는데 그 저촉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하는 거, 우리 일부분만 보상평가 그러면 부분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예.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구분이죠. 그런데 여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수용된 땅을 보상하는 것은 부분평가입니다. 두 번째,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무엇로 설명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의 가격은 땅의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말하자면 가구공장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가구공장,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가구공장, 똑같은 가구공장인데 도심에 있는 땅값이 비싸고 외곽에 있는 땅값은 싸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죠. 이걸 설명할 때는 기회비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포기한 비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땅을 도심에서 가구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가격, 대개는 아파트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서 가구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도심에서는 비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의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심에서는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해서 34번은 포기한 비용에 해당되는 기회비용으로 땅의 가격을 비교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입니다. 자,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을 해가지고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요. 자, 주변의 문제입니까? 내부의 문제입니까? 내부의 문제죠. 내부의 문제는 뭐라고 한다? 균형으로 하자고 그랬죠. 예, 균형.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시설의 입점 부지를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했다. 자, 지역 분석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주변의 문제를 따지는 거죠. 주변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적합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해서 3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이야기. 36번입니다. 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대체 원칙은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에
부동산과 일반 부동산의 서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 2번 균형의 원칙에서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와의 균형이 중요하다. 자, 균형 그러면 내부의 구성 요소 이런 말이 나오자고 그랬죠. 만약에 외부 그러면 적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3번 기여의 원칙은 구성 요소가 전체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의 성립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여도를 따진다. 예. 생산비만큼이 아니고 기여도만큼 값어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4번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쟁이 있으면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그래서 그 초과이윤이 소멸되면서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 경쟁이다. 예. 맞습니다. 5번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특성인 영속성,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주변이 변한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36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37번 최유효 이용 분석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맞죠? 최유효 이용 그러면 최고의 가치다. 예, 무슨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맞습니다. 2번 특정 용도의 토지가 인근 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전혀 다른데도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개별성 때문이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땅의 용도는 주변과 어울리게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별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제가 주거 지역 내 상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그 주변에 전부 다 주거 지역에 빈 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주거 지역이니까 그 빈 땅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땅 하나만 상가로 사용을 했다. 그래도 주변과 용도가 달라도 그것이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3번 중도적 이용. 여기서 중도적 이용이라는 건 중간 용도 이런 뜻이에요. 중간 용도. 가까운 장래에 최유효 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대기 과정에 현재 이용을 중도적 이용 그럽니다. 앞으로 최유효 이용으로 쓰는데 앞으로 되기 전에 지금 중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도적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도심 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러니까 원래 이 도심의 빈 땅을 지금 상가로 지을 땅이에요. 이게 상가로 지을 땅을 뭐냐면은 최유효 이용이에요. 그런데 상가로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임시적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중도적 이용. 중간 용도 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초과토지. 초과토지라는 것은 현존 개량물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적정 면적 이상을 말하는데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게 틀렸는데 여기서 이게 제가 적정 면적 이상의 땅, 이걸 제가 남는 땅이라고 하는데 남는 땅을 초과토지라는 말하고 잉여토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땅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내가 도심에서 그 빌라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4층짜리 빌라를 짓는데 적정한 땅의 면적이 한 70평 정도면 빌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100평의 땅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30평의 땅이 남잖아요. 이 30평을 초가토지, 잉여토지라고 하는데 그 30평을 다른 용도로 팔 수 있다. 그러면 초가토지. 그걸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땅의 모양이 이상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 없어요. 그런 땅을 잉여토지 그럽니다. 그래서 초가토지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하자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초가토지와 잉여토지 개념을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투기적 이용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최이용 판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예, 맞습니다. 해서 3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